불확실한 상황의 리더십.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익원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하면 아마 불확실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 어찌 보면 그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크게 꿀벌 사회, 그리고 특히 꿀벌의 새집 찾기, 분산성 리더십,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꿀벌 사회를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그런데 자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꿀벌들은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무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좀 나이가 어린 일벌로 태어나자마자 주로 이 벌통 내부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모일벌이라고 해요. 나이가 먹으면 벌통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벌을 먹이 찾기 일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일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먹이 찾기 일벌을 정찰벌이라고 해요. 이 정찰벌은 그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디에 어떤 꽃이 있고 어떤 지형이 있고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경험이 많습니다. 한 무리의 5% 정도가 정찰벌이에요. 한 10,000마리 정도다 하면은 주로 한 300에서 한 500마리 정도가 이런 정찰벌입니다. 정찰벌들 때문에 사실 먹이 활동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정찰벌들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꽃이 피었는가 딱 봐요. 자, 그런 다음에 무리 내부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다른 좀 경험이 없는, 정보가 없는 그런 일벌들에게 지금 어디에 꽃이 지금 피어 있다, 거기로 가봐라 하면은 이제 그런 먹이 찾기 일벌들이 거기 가서 바로 가서 먹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일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이 팔자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자춤은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춤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 보면은 막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직선거리를 갑니다. 근데 그 꼬리를 흔드는 시간이 있어요. 벌통에서부터 그 꽃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1초 흔들었다 그러면 대략 한 1km 정도, 2초 흔들었다 하면 2k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꽃이 있는 방향, 벌통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그 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있어요. 꼬리를 흔드는 바로 직선 구간 있죠. 이 직선 구간하고 이 중력 방향 바로 밑이죠. 그 사이에는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가요, 햇빛과 그다음에 꽃 사이 간의 그 사이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팔자춤을 추면은 이런 정찰벌들이 정확하게 꽃이 있는 방향과 그 거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이 꿀벌 무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벌통 내에서는 이 많은 이 일벌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봉이 일어나는데요. 자, 분봉은 여왕벌하고 지금 현재의 일벌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벌통을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임시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이게 집이 사실 뭐 집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일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먹이도 없고 집도 없어요. 이 새 집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분봉한 무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기가 돼봤자 한 3일 정도예요. 3일이 지나면은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꿀벌이 월동하는 모습인데요. 그 양봉장에 가면은 이 꿀벌이 월동하도록 자, 이렇게 아주 따뜻한 그런 담요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이 곤충들을 보면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월동을 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거의 그냥 대사 활동을 확 줄여요. 그런 상태에서 월동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꿀벌의 무리는 살아있는 상태, 활동하는 상태로 월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일벌들이 겨울에 활동을 하려면은 이게 더워야 돼요.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 내부에서 계속해서 온도를 만들어요. 밖의 온도가 영하 10도, 20도 이건 간에 무리 중심의 온도는 27도 정도로 유지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온도를 유지하냐면요. 일벌들이 막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열이 무리 전체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꿀벌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보면은 굉장히 이른 초봄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면은 바로 많은 숫자가 나가서 이 꽃꿀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꿀벌이 월동할 때 이 집이 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꿀벌들은 이 더운 온도를 무리 내에 유지하려면은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벌통은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일벌을 담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일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찾는다 그러려면은 일단 커야 돼요. 충분히 커야 돼요. 보통 한 12에서 한 40리터 정도 크기고요. 그리고 남향이어야 합니다. 이 남향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이 겨울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벌통을 보면은 이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입구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이 외부로 새지 않겠죠. 그리고 그 내부는 어느 정도 건조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곰팡이 같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이 새 집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벌들은 어떻게 새 집을 찾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사를 할까요?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밌게도 토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주를 해요. 탐색은 뭐냐면은 현재 분봉한 위치에서 그 근처에서 적당한 새 집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후보들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색에 참여하는 일벌은 이 정찰벌들 뿐이에요. 분봉 밖으로 나가서 한 작은 도시 정도, 소도시 정도의 면적을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새집 후보를 찾습니다. 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방향이 어디인지, 뭐 잠재적인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조건을 평가해서 이 좋은 새집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봉한 그 위치로 돌아와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방금 보고 온 그런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지금 여러 후보,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가 있고 그 각자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정찰벌들이 지금 열심히 춤을 추고 그 새로운 정찰벌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정찰벌들이 그 정보를 얻고 그 위치에 가서 그런 새집 후보를 한번 다시 또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요. 돌아와서 마음에 든다. 그럼 나도 그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또 팔자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비율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시한 후보들 있죠. 이제 그런 후보들은 금방 한 몇 마리 정도만 춤을 추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정족수를 이용하여서 결정합니다. 이게 정족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특정한 수에 도달하면은 바로 그 순간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B라는 새집 후보가 지금 가장 많은 그런 정찰벌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안에 동시에 한 20에서 30마리 정도가 같이 있죠. 그게 바로 정족수예요. 그 순간 의사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리 전체가 B 후보로 새 집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주입니다. 이주는 뭐냐면은 현재 분봉하는 그 위치에서 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그 꿀벌들은 새 집의 위치를 몰라요. 그 위치를 아는 벌들은 그 새 집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정찰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찰벌들이 이 분봉하는 위치에서부터 새 집까지 길을 안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정찰벌들이 이 분봉하는 곳에서 또 계속 그 왔다 갔다 해요. 그 위를 일벌들이 자기 머리 위에 정찰벌들이 지금 저쪽 방향으로 날고 있구나. 계속 그러면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산성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분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한 마리, 다시 말해서 뭐 여왕벌이라든가 아니면 알파 수컷 또는 알파 암컷 뭐 이런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찰벌 무리와 같이 수십, 수백 마리와 같이 굉장히 다수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분산성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최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최상의 의사결정은 먼저 이 평범한 후보, 시시한 후보는 걸러져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훌륭한 후보는 점점 지지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정찰벌들이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모집에 성공하면은 그러면은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이 꿀벌들이 항상 지금 마음에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보를 내가 항상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꿀벌, 정찰벌들을 보면은 몇 번 보고를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휴식기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에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후보가 유지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계속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숫자가 그 후보를 포기하는 숫자보다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 이렇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숫자보다 이렇게 휴식기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숫자가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후보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훌륭한 후보이다. 이제 그러면은 휴식기로 들어가는 그런 정찰벌 수보다도 지금 모집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집을 하는 그 비율이 거의 양성 대먹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한 마리가 와서 홍보를 하면 동시에 뭐 두세 마리 설득할 수 있고 또 두세 마리가 와서 일곱, 여덟 마리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날 점심 이후에 나타났어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후보가. 늦게 발견하면은 좀 이렇게 설득,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성 대먹임 과정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지지자의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뭐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흔합니다. 도대체 어느 경우에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하지 않아서 굉장히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정찰벌들이 뭐 내 친구가 야, 여기 좋은 후보가 있어. 너 결정해. 너도 이거 좋아해. 그래, 알았어. 가서 대충 보고 나도 얘 지지. 그냥 나의 어떤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냥 나로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 상호 의존이 심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옹고집이 좀 심한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는 경우예요. 한번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절대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이 꿀벌 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B라는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밖에 나가서 한 몇 번 정도 나의 그 정찰벌 임무를 수행하죠. 그러면 내가 휴식기가 돌아와요. 이때는 완전히 리셋이 돼요. 절대 옹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분산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이 정찰벌들 수백 마리가 서로 각자의 의견을 합해서 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최고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숫자, 많은 정찰벌들이 이 정보를 모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사회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많아요. 그 분봉한 위치에서부터 새집까지의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정찰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머지 일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새집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상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누리가 그 결정을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동시에 사회 통합을 통해서 그 결정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꿀벌의 새집 찾기 과정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